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장희성 또 시점장께서 개장 시황 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자리를 살짝 좀 옮기셨고요. 네. 이제 MC 준 누나의 역할이 무엇보다 또 중요해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됐죠? 네네, 준비됐습니다. 맨날 준비됐다고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자, 이제부터 진짜 달려봅니다. 네, 저 달려야죠. 네, MC 준 누나와 함께하는 오늘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소개해 주실 우리 장희성 시점장님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사라진 줄 알았죠. 제가 또 급동을 싸러 간 줄 아실 텐데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개장 상황을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와, 원래 이게 장 부사장님이 하는 코너잖아요. 네. 장 부사장님, 우리 엔젤장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박지숙 작가랑 아주 간단히만 하자라고 네. 했는데 또 우리 정프로님 나와서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냥 간단한 뉴스 그냥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만한 또 네. 테슬라 소식 그리고 뭐 애플이랑 엔비디아 소식 간단한 뉴스들만 우리 또 장 부사장님 스타일대로 라이트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네. 말씀 주실 때는 그렇게 대충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제 때문에.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 다들 네, 아십니다. 준비는 근데 원래 철저히 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네. 장 시점장님. 네. 자, 그러면 뭐 뉴스들 뭐 테슬라 관련 뉴스 뭐부터 전해 주십니까? 일단 저희 자료 테슬라부터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지금 테슬라만 시간에서 한 4% 빠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좀 큰일인데.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쵸. 이제 작년으로 복귀를 해보면 첫날 좀 오르고 내리 빠지긴 했는데 네. 우리 강한국 작가도 얘기하잖아요. 첫 한 5거래일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때가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테슬라만 조금 도와주면 오늘 미국 시장 좀 상승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테슬라부터 볼게요. 이게 인도량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좀 쇼크 수준이죠. 이렇게 보면 딜리버리라고 하는 게 인도예요. 40만 5,278건이 인도가 됐고 생산은 43만 9,701건이 됐습니다. 한 42만 건 이상을 예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한 3만 4천 건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생산은 했는데 인도를 못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재고 아니냐. 근데 대부분 운송 재고긴 해요. 그래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테슬라 관계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1000대 2만 대 만들던 회사가 아니죠. 네, 그러면 그렇죠. 딱 찍어내서 인도라는 건 고객이 가져가야 되는데 딱 찍어내서 바로 고객 앞으로 딱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배에도 있고 트럭 뭐 어디 다 배송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40만 5,278건은 좀 아쉬운 수준이고 막판에 인도량을 40만 건을 넘기기 위해서 할인도 하고 막 좀 급하면은 공장 와서 가져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를 좀 보면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자료 다시 보시면 2022년 토탈 판매량과 인도량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인도는 131만 3,851건 그리고 생산은 136만 9,611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시면 성장률을 우리가 50% 성장을 좀 항상 예상을 했고 예. 기대를 했었는데 인도량으로 보시면요. 2022년이에요. 4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47%. 생산량도 물론 이제 뭐 상하이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대치를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되면 내구재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죠. 일단은 집을 안 사죠. 집값이 빠져요. 그다음 뭘 안 삽니까? 그다음 비싼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뭐 자동차, 자동차죠. 컴퓨터, 자동차를 안 사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동차를 2022년에 사신 분들은 할부이자를 한 1, 2%대에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신차 구매하실 때 할부이자 몇 프로입니까? 한 8% 될 거예요. 신차 구매할 때 그러니까 뭐 캐피탈 껴서 네, 그렇게 비싸요? 할부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반을 기다린 차가 내 차례가 됐는데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할부를 못 해. 그죠? 음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자료 또 좀 계속 보면 네. 하지만 이 판매량의 테슬라의 역사예요. 테슬라 판매량의 역사 그래프를 보면 어쨌든 이게 과거에 2만 대, 3만 대 팔던 회사가 어쨌든 49만 대, 93만 대, 130만 대. 그래서 내년이 한 180만 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런 페이스면 조금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있긴 있고요. 사실 이게 다 정프로가
예견을 했었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정프로는 조금 너무 일찍 예견했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네. 그때 이제 부정적 의견을 한번 냈다가 시원하게 한번 대차에 까인 적이 있거든요. 위험한 발언을 또. 왜냐하면 이제 자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린 봐야 된다. 네.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뭐 하는 사람들이고 왜 샀을까? 네.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컨드 장난감이었다. 네. 비싼 장난감이었다. 그렇게 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3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대중화에 성공을 좀 하긴 했는데 네. 모델 3를 산 사람들은 환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그래서 대도시 인근에 살고 있는 요런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민주당 주축이 된 지지자들. 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됐다는 겁니다. 정프는 그렇게 분석을 했죠. 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 아닌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예를 들어 뭐 벤츠, BMW 또 뭐 포르쉐 뭐 이런 뭐 도요타 이런 데들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만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드는 시점이 된다면 네. 돈 많은 부자들도 세컨드 장난감으로 굳이 테슬라를 살 이유가 없을 것이고 네. 만약에 조금 더 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를 사는데 굳이 테슬라를 반드시 선택할 이유가 나는 없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도 정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곧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시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그게 이제 제 정프로가 얘기한 거 작년 한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작년 여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작년 그랬던 것 여름, 같아요. 여름 내지는 조금 더 한 봄, 여름 그 사이일 텐데 오. 그러나 이제 그때도 계속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었죠. 끝도 없이. 예, 그래서 정프로가 그때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네. 테슬라 주식 뭐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테슬라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쵸.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오늘 홍콩 증시가 좋았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자동차 기업들 때문에 좋았던 거가 또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오늘 자동차 판매 실적 나오면서 테슬라도 영향을 받은 건데 네. 이게 테슬라는 뭐 예상치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상치에 못 미친 건데 지금 뭐 비아디라든지 지금 비아디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월간 최대치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영진들이 내년도를 그러니까 올해를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프리미엄 자동차 네.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좀 훈풍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그때 프리미엄 뭐 중국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중국 비싼 차인데 거. 이제 비싼 모델. 뭐 한 뭐 이런 모델? 뭐 그렇죠. 뭐 BYD에서 좀 비싼 모델이라든지 그런 모델이 올해는 좀 더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충분히 하니까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럼 중국의 자동차 전기장에서 수요 부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 어떤 그런 심리가 좀 중국 작용하는 전기 거죠. 자동차는 따르게 볼 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는 네. 내년부터 비싼 자동차가 잘 팔릴 거예요. 그건 매우 좋은 지적인데 네. 왜 그러느냐? 네. 내년부터 중국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이 꽤 없어질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 없어졌어요. 이제 이제 올해죠, 참 없어졌죠. 2023년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원래 샀을 사람들의 수요가 심리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데 저거 보조금 좀만 밑에 거 사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차를 그냥 사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 전기차 중에 고가 전기차는 오히려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네. 아니면 뭐 BMW, 벤츠의 전기차들은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난 통하시는데 MC 수는 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셨네. 오늘, 네. 이제 아니, 입이 좀 트셨네요. 예, 아마 그러네요. 두 분 사이에 벽이 딱 네. 뚫리니까 네. 눈물 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진짜 한국도 지금 보면은 현대자동차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과거에는 소나타 정도를 많이 타시다가 하면 지금은 또 제네시스도 엄청 많이 타시잖아요. 좀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제네시스 많이 타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도 과거에는 테슬라나 이런 그 외제차들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그게 또 조금 더 비싸고 사실 네. 어떤 부의 상징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BYD나 이런 자동차들이
조금 기술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애국심 이런 것이 아니라 가성비로 따졌을 때도 충분히 그거를 경쟁력 있다.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최근에 판매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또 이제 트럭 요번에 내놨잖아요. 네. 내놨는데 뭐 사실 뭐 세미. 예, 세미 트럭 내놨는데 뭐 감론을박이 많지만 그게 실제로 또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하면은 뭐 미국 내에서 네. 세미 트럭 쪽의 시장 점유율을 꽤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건 또 고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판단하기가 힘든 좀 주식 아닌가. 제가 포항 출신이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얘기가 쌤이에요. 아, 쌤이 말이다. 쌤이. 아 그죠. 네. 경상도에서는 쌤이라고 하죠. 네. 쌤. 네. 아, 자 그러면은 지점장님. 자 이분 얘기를 국면을 자료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대장님. 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어쨌든 그 이제 1월 25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당연히 좀 추정치가 내려갈 겁니다.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조금씩 다 하향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그나마 조금 좋게 보던 골드만삭스의 이제 그 자료인데 목표가도 좀 하향했고요. 한 $200 초반으로 좀 하향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EPS를 제가 여기 쳐놨는데 원래 그 내년에 올해죠. 23년에 EPS를 $4.5에서 4.0달러로 조정하다 보니까 야 PER이 한 20배 중반 아니야 이랬는데 한 30배 정도 올라가고요.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 그 전망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24년은 5.6달러로 그 수정이 안 되면서 한 22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1월 25일까지 이런 추정치 하향이 조금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비아디 말씀하셔서 비교해 네네. 보려고 비아디의 그런 월별 판매량이에요. 이 연두색이 2022년인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21년, 하늘색이 20년인 거 보면 야 대단한 거죠. 네, 진짜. 그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연으로도 늘고 월별로도 계속 느네. 그쵸. 이제는 매월 20만 대 이상을 파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요 이제 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이에요. 이제 보조금 없어도 우리는 자국 전기차를 사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는 그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에 신청해서 받죠. 중국은 자동차 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그걸 녹여서 싸게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제 보조금이 안 들어오죠. 비아디는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보조금 안 나오니까 우리 가격을 그쵸, 올립니다라고 그쵸. 하는데 대부분의 테슬라, 샤오펑 이런 가격들은 보조금을 못 받지만 가격을 동결해 버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네들은 실질적인 인한 거죠. 네, 그래서 비아디가 이 정도로 좀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조금만큼 우리가 가격을 깎아줘야 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마진에 훼손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번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밀어내기를 하려고. 이게 만약에 마진에 훼손을 준다 그러면 또 한번 1월 25일 실적에서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에 다 녹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마진 훼손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한 18배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는 함의가 있긴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그래도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영업이익률인데 네. 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로 돈을 꽤 버는 회사가 됐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훼손될지는 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팔면서 돈을 번 회사가 있을까요? 계산할 수가 있나요, 그게? 거의 있죠. 현대차는 예를 들어 아이오닉을 만들어서 파는데 돈이 남는지 계산하려면 네. 아이오닉 광고비 따로, 아이오닉 제조하는 라인 따로 이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오나요, 그게? 계산이 얼추 됩니다. 예, 왜냐면은 GM의 목표가 2025년에 전기차만으로 본전? 그 흑자 전환을 하는 게 네. 뭐 사업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그 회사가 통합적인 마케팅 비용을 써도 그거를 다 세분화해서 경영관리팀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용을 얼마 썼어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지금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으로 테슬라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18%니까 나는 거고요. BYD랑 기아가 유일하게 전기차만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아도. 기아는 좀 독특하죠. 기아. 예, 물론 하이브리드가 BYD도 마찬가지고 네네, 하이브리드가 그렇죠. 포함됐을 거예요. 네. 근데
비아디랑 기아의 그 전기차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라고 해요. 다른 데는 적자고요, 당연히. 근데 테슬라는 한 18%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자, 경기 침체예요. 차가 안 팔려요. 그럼 다 같이 뭘 하죠? 자동차 가격을 다 같이 인하를 하겠죠. 네. 5%만 할인을 하면 비아디랑 기아는 다시 적자가 되는 적자가 겁니다. 되죠. 다른 회사는 말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한 10% 후려쳐도 그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정보로도 얘기했듯이 그 다른 기업들이 이게 전기차로는 적자예요. 근데 기존 그 내연기관차도 좀 덜 팔려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 변경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상장사들이고 재무제표가 매월 분기 공개가 되는데 얼마나 그걸 훼손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전문 경영인들이. 뭐 오너가 그냥 밀어붙여서 우리는 그냥 회사 당분간 재무제표 망가져도 갑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못 그런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만 올인하는 회사들은 적자가 심해지면서 사실 도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이어졌을 때 결국엔 살아남는 승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에 그 탄소 배출권 이거 파는 것도 포함된 영업이익률인가요? 예전에는 그거를 포함시켜야만 네. 그 흑자가 나는 구조였는데 예. 지금은 자동차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체 차지하는 거에 90%가 넘어요. 그 비이클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줬던 거고, 그게 규모의 경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은 올해 어쨌든 더 제대로 돌아가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도 또 그럼요. 포함되지 않나요? 또 네, 테슬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월부터 이제 완전 세분화해서 정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도 역시 다른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기업들보다는 더 수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어찌 보면 같습니다. 지금 또 암흑기를 또 네. 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네.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일정을 보면 1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하향한 거대로 이제 뺐다 꼼플리라고 하죠. 기정사실화가 되면 1차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월 1일에 투자자의 날 그 인베스터 데이를 연다고 해요.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 비전, 장기 성장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좀 반전의 모멘텀을 테슬라가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는 몇 시에 문 열죠? 지금은 우리 11시 썸머타임 반. 해제되면서 11시 반에 열려요. 11시 반. 그래서 우리가 개장을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내년부터는 썸머타임이 영구 적용됩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우리 시각으로 11시 반에 개장되는 거는 이번 텀이 마지막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TMI였고요. 그래서 그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드리고, 네. 오늘 이후에 또 그런 실적 추정치 하향에 대한 마지막 고비를 넘고 나면 글쎄요, 이 너무 많은 악재가 다 중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하는 얘기가 FSD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네. 그죠? 뉴욕은 뭐 영하 3, 40도에서 뭐 사람 죽어나간다 그러는데, 유럽이 갑자기 따뜻하답니다. 유럽이. 20도 막 이런 얘기. 예, 지금 자료 보시면은 영상 20도? 네, 이게 지금 유럽의 1월 새해 첫날의 기온이에요. 확실히 이상하긴 해요. 야, 이거 하늘이 덮는 건가? 지금 이제 원래 유럽이 저 에너지 위기 때문에 뭐 겨울에 뭐 다들 그러니까 추울 거라고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스 못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물론 이 유럽이 막 영하 막 10도 가고 이런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상당히 따뜻하다고 하고요. 지금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위기, 이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단위가 다르긴 한데 300유로가 단위당 넘었던 것이 70유로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몇 토막 난 거예요. 거의 4토막 이상 난 거죠. 네. 4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유럽의 그런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전기료에 다 전가를 시켜버리고, 그게 기업 실적에 굉장히 그런 악화를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게 네.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유가는 어쨌든 미리 빠지긴 했지만 다시 $70 찍고 네.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조금 주목해봐야 될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유가를 다시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10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 수요 증가를 예상을 하지만 460만 배럴까지 증가를 예상하는 이제 이건 트레이더인데요. 원유 트레이더인데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 해외로 몰려 나가면 비행기도 막 갑자기 막 엄청 많이 뜰 거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리오프닝이 경기를 방어해 주는 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를 늦추는 거에 대한 시속 게임이 내년에 좀 있지 않을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각국에서 뭐 이제 규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 뭐 한두 달이죠 뭐. 예, 피크 치고 나면은 또 풀린다고 한두 달이에요. 하면은 사실 몰려있던 중국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완전 풀려버릴 것 같아요.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는 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베이징은 뭐 한 90%가 걸렸다니까요. 맞아. 저희 직원들도 동생분이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국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팀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팀 뭐 MT 같은 거 가는 거 그걸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걸린 거니까. 가서 팀원이 다 걸렸어요. 아, 근데도 그냥 간대요. 포기? 아, 어차피 무섭지 우리 않아, 걸렸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이 확실히 아. 좀 되기는 했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한두 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중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뉴스가 먼저 타격을 입었던 도시 대표적인 게 정저우라는 도시죠. 여기가 폭스콘의 가장 큰 공장이 있고 애플의 네. 아이폰의 그런 80% 이상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게 뭐 탈출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90%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한 20만 명으로 평소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은 정주 공장의 최대 수용 인력은 30만 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장이 이쪽에 있어요.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 한 10군데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장이 정상화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뉴스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니케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 아이폰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각 부품사들에게 생산을 줄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야 공장 이제 좀 돌아가서 확 만들려고 하는데 그쵸. 수요가 둔화돼서 부품사들한테는 니네 조금 천천히 만들어라는 오더가 떨어졌다고 하니 이 두 개가 좀 충돌될 것 같고요. 아이폰 수요가 둔화된다고요? 네네 근데 14 프로는 뭐 못 구하죠. 그렇죠. 그거는 또 뭐야 도대체? 모델마다 또 다른데. 없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둔화될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정주 공장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연말에 팔아야 되는데 각 소매점들이 적정 재고를 못 갖고 있어서 아이폰을 못 팔았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펜트업 수요가 있긴 할 텐데 그 이후에 지금부터 생산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줄이는 모습이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뉴스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또 40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PD님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뉴스인데 이거는 중국 언론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번역기를 돌렸어요. 중국어는 좀 그래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지금 고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재고예요, 재고. 그죠? 그러니까 재고를 떨기 위해서 가격을 좀 할인해서 뭐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거의 $100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그때 얘기하기를 두세 분기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중국의 언론이니까 이제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 그래픽 카드 재고가 결국 다 소진돼 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면서 그 그래픽 카드가 재고가 많으니까 그런 시장에서 웃돈 거래도 없고 오히려 막 싸게 거래가 됐잖아요. 이 가격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엔비디아는 사실 가장 최악의 뉴스에서 이미 반등을 세게 했었고 지금 네. 반등 이후에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지금 시간의 장에서도 엔비디아는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또 부사장님 하시듯이 간단하게 지금 선물만 조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장엔젤이 하는 야후 파이낸스고요. 일단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이 플러스 0.43%, 다우가 0.35%, 나스닥이 0.62% 상승 지금 중입니다. 선물이요. 일단 11시 반에 개장을 해봐야겠는데 아침에 선물이 굉장히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플러스 1 넘었다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요거 맵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만 역시 좀. 네, 빨랐네요. 테슬라가 혼자 나홀로 한 4%대
그렇죠. 지금 이게 하락을 하고 언제예요, 있고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입니다. 시간의 거래. 이게 장인젤의 그 유료 계정이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한 1.4% 정도 오르고 있네요 지금. 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애플도 한 0.62%, 마이크로소프트 1%, 구글도 1% 이렇게 좀 올라가고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한 1.48% 이렇게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이쪽 에너지 쪽이 약간 약보합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첫 개장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 오랜만에 거기 앉으셔서 진짜 그렇게, 여기 오랜만입니다. 예, 개장 상황 설명해 주시니까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아, 오늘은 네. 정말 추억의 젖는 날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앞으로 저도 종종 여기 찾아뵈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타이트한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오늘 MC 준나는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뭐 열심히 뭘 했죠? 네? 열심히 예. 노력을 했는데 아직 좀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더 네.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여튼 뭐 MC 준나는 뭐 워낙 이제 그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력은 있으나 이제 오늘 방송에 뭐 익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합을 좀 맞춰봐 주시고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 워낙 또 잘하시니까 두 분 하여튼 좀 아름다운 모습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진짜 2023년 새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네, 네.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 그 새로 태어남의 주역이 되셔서 그럼요. 다시 한번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네. MC 준나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잘 또 좀. 왠지 새로운 월요일에 변명이 남자니까 오늘 생긴 것 네, 같아요. 월요일에 네. 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지랑 잘 맞아요 MC 준. 네. 하여튼 올해 미국 주식도 존나 많이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MC 준나. 네. 네, 하여튼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또 내일 아침에 저는 오늘 아침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MC 준 그리고 우리 장희성 지점장님 다음에 또 MC에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부터 다시 미국 시장도 시작이 되고 글로벌 라이브도 다시 한번 변신하는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만사항 있으면 언제든 정프로에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고쳐놓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이제 투자의 원칙이 되었다. 3프로TV가 자신있게 준비한 월가의 영웅들 그 첫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